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지금 9시 41분인데요. 시장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네,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 다시 좀 약보합권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0.02% 하락한 8,470선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상승 전환한 후에 상승폭을 키워서 지금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9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부터 보시면 오늘 반도체 투톱 1%대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3% 상승 중이고요. 오늘은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주들이 AI 전력 폭증 영향에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오늘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테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핫한 종목이죠. 핫한 종목. 네, 삼성전기 커버하고 있는 김민경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네. 김민경입니다. 전기의 그녀. 전기의 그녀. 네. 자, 삼성전기 커버리지죠? 네. 오늘 보고서 또 났었나요? 네, 오늘 목표 주가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요, 상향. 300만 얼마요? 300만 원? 300만 원. 지금 226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전기도 꺾이지 않는다. 갑자기 물기시네. 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네. 네, 먼저 넓은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전기 전자주 요즘 흐름 어떤지 업황부터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저희 섹터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전체 업황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추론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에 이제 그 네. 제품군 자체를 좀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에이직 업체들이라든지 서버 CPU까지 전반적인 좀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저희 전기전자 IT 부품 업황의 전방 수요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가격 협상력 자체가 이제 공급 업체들에게 좀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확장되는 구체적인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AI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까지 하면서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행 단계까지 좀 이 AI가 기능이 확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CPU 같은 이제 기타 기존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이제 반도체까지 같이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토큰 생산량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네. 이제 전반적인 이 AI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CPU의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가요? 네, 더 많이 맞습니다. 사용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CPU의 기능 자체가 이제 이 반도체 데이터를 이제 좀 뭐랄까 운영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GPU는 이제 단순 계산에 좀 사용이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CPU는 전반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력,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해주냐, 이런 역할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경 연구원이 떨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살면서 네. 떨림이 있다는 건 내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오늘 별명도 얻으셨잖아요. 전기 누나. 전기 누나.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딱 카메라 앞에 서면 사실 시선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카메라도 있고 브라운관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전기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냥 갑자기 타겟 프라이싱을 올린 이유, 가장 핵심 한 단어가 뭡니까? MLCC와 FCBJ가 가격이 이제 막 상승을 하는 초입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드램 가격만큼 오를 것 같아요?
이미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오늘 전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4천억 정도 규모의 MLCC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물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초소형 고용량 MLCC를 공급을 하는 계약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게 당장 뭐 내일부터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27년 1년에서 12월까지의 공급 물량을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건. 그것도 약간 LTA 비슷하게 예, 장기 맞습니다. 계약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내년 물량에 대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약간 쫄리는 수준에 이제 좀 이르렀다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루빈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미 이제 탑티어 업체들, MLCC 업체들은 이제 90% 이상, 중반 이상의 가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위 티어 업체들까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90% 이상의 가동률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패닉 바잉이 시작이 되는 이 초입 단계가 이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는데 뭐 일본의 우라타도 있고 등등. 그러게요. 삼성전기는 대체제가 없습니까? 삼성전기는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무라타가 이제 이 거의 동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비덴이라든지 유니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일단 MLCC 쪽도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MLCC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그 고압 MLCC가 있고 저전압 MLCC가 있는데요. 이 고압 MLC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들어간 MLCC랑 거의 이제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GPU 근처에 사용이 되는 저전압 MLCC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제품군이라서, 이 저전압 MLCC는 지금 무라타랑 삼성전기만 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전압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고저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이 전력이 이동을 하면서 처음엔 이제 800V에서 시작을 해서 GPU 근처에서는 1V 미만으로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영역마다 각 다른 제품군이 사용이 되는 제품이라서 이게 네.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플레이어 수를 봤을 때 이 고전압 MLC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사용이 되는 MLCC랑 거의 유사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위 티어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이면은 진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GPU 근처에 사용이 되는 이 초소형 고용량 MLC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폼팩터에 여러 개의 유전층을 쌓아서 만드는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네. 이제 지금도 무라타랑 삼성전기만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플레이어가 생기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 베라루빈 울트라 세대부터인가요? 이게 전력인 네, 그 맞습니다. 바꾸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류 고전압 전력으로. 근데 이게 MLCC 수요 급증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나요? 일단 이 800V DC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력 손실 없이 이제 이 전력을 이제 이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800V에서 뭐 400V, 200V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전압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렉 입구까지 800V로 전류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렉 안에서 이제 1V 미만으로 강화가 되는 구조라서 이 고전압으로 전력이 이동을 하는 구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압 MLCC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삼성전기 무라타 외에 뭐 타이어유덴, 뭐 TDK, 대만 야교 이런 업체들 가동률은 작년까지 한 7-80%대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네. 타이어유덴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가동률 95%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고전압 MLCC 쪽으로 이제 하위티어 업체들도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렉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제 GPU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MLCC 기능 자체는 이 전류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런 GPU의 전력 소모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GPU 근처에 있는 MLCC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악어새군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해요.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매출단에서 최근에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하면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마진이거든요. 삼성전기 마진은 어때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컴포넌트, 그러니까 MLCC가 포함된 컴포넌트 사업부가 한 13% 정도? 근데 이게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1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그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익숙해서 그런가? 100개 팔면 85개가 마진이던데. 근데 이제 아직 마진이 낮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럼 그게 상황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데? 과거에 이제 2018년에 유일하게 MLCC 가격 인상 사이클이 있었을 때는 최고 이제 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마진이 3, 4배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IT 수요가 좀 전체 업황을 견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B2B 수요가 견인을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40% 찍었을 때는 딱 한 개 분기 정도 40% 피크를 찍고 이제 바로 업황이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마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무라타 마진은 어느 정도예요? 무라타도 아마 비슷해요? 20% 초반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보다 좀 높네요. 이게 아무래도 좀 하이엔드 제품군 비중이 좀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껴도 됩니까? 사실 무라타가 좀 더 잘하네요. 뭐 원래 공공연하게 이제 1위가 무라타, 2위가 삼성전기였습니다. 많이 따라간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거의 저는 비등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보고 비등한 있고 수준까지요? 실제로 이제 사실 뭐 멀티플 측면에서 봐도 이제 사실 이제 기판 쪽 멀티플을 받아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AI 데이터 센터용 MLCC 시장에서는 거의 절반 반반 정도 비중으로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많이 따라잡았다. 그래요? 마치 1년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 2등의 다툼을 예견하는 것처럼 삼성전기와 무라타가 현재는 일본 기업이 좀 앞서지만 한국의 삼성전기가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 저는 이미 많이 캐치업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전망은 어때요? 2분기 일단 실적 뭐 2분기 나올까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수요 자체도 좋았고 환율도 좋았고 한데 사실 주가에 좀 중요한 요인이 된 것들은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부터는 GB300으로 이제 전환이 마무리가 됐고 루빈이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네. 플러스 하반기 9월에는 이제 아이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모바일 수요가 이제 중첩이 되는 구간이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가격 인상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사실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이게 PER 기준으로 150배잖아요. 네.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뭐 역사적으로 전기는 항상 좀 비싼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비교를 어디에 두느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다만 이제 이 실적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개선이 되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높은 멀티플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가능할 있고 거다. 전기 누나가 그렇다면 네. 네. 그리고 2분기 전기는 실적 항상 발표 비쌌구나. 네, 2분기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네.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앞으로 좋을 건 알지만 지금 가격에서 조금 들어가기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저는 특히 뭐 이게 사실 삼성전기가 이제 처음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FCBJ라는 이제 기판이 AI 데이터 센터 비중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기판도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대덕전기, 심택 같은 이제 이 중소형주까지 이런 낙수 효과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이제 아직은 중간 정도 오지 않았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이렇게 많이 중간 떴지만 흐름. 그다음 중간 정도. 왜냐하면 사이클에. 이제 글로벌 피어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글로벌 피어 업체들 대비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멀티플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가격 인상 사이클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는 우상향 방향성을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민경 연구원이 이 삼성전기의 그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게 몇 번째예요? 제가 커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꽤 자주 했습니까? 17만 원부터 해서 계속 17만 올렸기 원부터 때문에 지금 300만 한 원까지.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모셨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7만 원대부터 하긴 계속 얘기했던 것 같다, 그렇죠? 네. 아, 김민경 위원님이 삼성전기랑 같이 탑픽으로 꼽으신 게 또 LG이노텍이랑 대덕전자가 있잖아요. 이 두 기업은 어떤 전망 갖고 있나요? 사실 뭐 삼성전기 이게 거의 이제 사실 기판이 워낙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리는 업체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메인 사업은 광학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디레이팅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FCBJ로 봤을 때는 굉장히 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이제 FCBJ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삼성전기 포함해서 27년까지 지금 남아있는 캐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후발주자들도 27년부터 이제 서버급 어플리케이션으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삼성전기 100배, 뭐 이비덴도 마찬가지로 100배 이상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할인율을 주더라도 이제 멀티플을 계속해서 좀 부여할 수 있는 업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에 약간 뭐 거의 뷔페 같은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메모리 패키지 기판 좋고 뭐 FCBJ, FC, CSP, MLB 이런 이제 핫한 기판들을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메모리 패키지 기판이 저희 섹터에서 지금 모든 부품들이 다 쇼티지 얘기가 한 번씩 다 나왔었는데 네. 아직까지 쇼티지 얘기가 안 나온 게 이제 메모리 패키지 기판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의 증설 계속해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메모리 패키지 기판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2020년에서 22년 빅사이클 이후로 증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메인 제품이 뭐 DDR4, LPDDR4였다면 지금은 이제 메인 제품이 DDR5, LPDDR5 그러니까 그만큼 칩 사이즈가 커진 만큼 여기서도 이제 캐파가 로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증설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반기 이제 일반 디램 수요 증가를 하면서 쇼티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이 전기도 그렇고 증설을 못했던 게 그때는 업황이 안 좋아서 증설을 안 했는데 지나 보면 그때가 정말로 이게 운이라고 할까 이런 시세가 그때 연출하네요. 증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다 시기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자, 전기 누나? 전기 누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 첫 거래일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기전자주. 네. 일단 기판 중심으로 이제 바스켓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FCBJ 가장 비싸고 하이엔드 제품이긴 하지만 뭐 삼성전기, 유니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BT 기판이라고 하는 뭐 메모리나 FC, CSP 같은 기판에 공을 지금 들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대덕전자, 심텍, LG노텍 같은 업체들이 이제 낙수 효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다 같이 좀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기판 중심으로 바스켓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근데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바스켓 네. 매매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뭐 다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뭐 심텍 다 같이 사자 이렇게 아. 네. 그 업황 안에서 네. 조절하자.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